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몸통을 밝히자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누가 누굴 비판하느냐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상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설계자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묻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들의 분양 대금을 가로채기 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기리로 성남시장 제2시설 누구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약정을 맺었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이젠 정말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특검에서 당당하게 파헤치자고 말을 못합니까? 손 의원님 탈당면은 몇 시쯤 치러졌어요? 글쎄, 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된 병인지 물어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확실하게 다 수사를 하고 그에 대한 응벌의 책임이 누구에게 기속돼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당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국민들에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자기들이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못 막았다고 그 도둑 막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50억 그 퇴직금 받았다는 곽상도 아들은 누구 거냐? 혹시 이재명 아들 아니야? 이럴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 아닙니다. 곽상도 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도 아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겠지요. 자,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당시 제도상의 한계도 있었고 최선을 다하긴 했어도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까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상수 후보가 주도권 토론. 이 사람도 연간 2억 정도씩 받았다는데 딸이 또 현재 근무 중이랍니다. 예. 화천대유 사건에 이 게이트에 연루된 걸 보니까 이 자리에 우리 검사님 출신, 판사님 출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이거는 정말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저기 윤석열 후보님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30초 찬스를 드셨는데 화천대유라는 초유의 일에 대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판검사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묵묵하게 정말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부친과 형님이 다 법관 출신 변호사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화천대유 사건이 연루된 판검사 출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뭘 그러세요? 됐어요. 수고하십니다. 다시. 두 주 전에 알고 계셨다고는 자꾸 나오는데. 두 주 전은 무슨 뜻인데? 네? 아니, 역법적인 사도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내줬거든요. 요즘 정보가 야당으로 가나 봐. 두 줄 전서부터 알고 계셨다고 이게 정보가 야당으로 간다고 가는지. 여러 많은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아휴. $800만 놓고 100억, 8천만 놓고 1,000억. 그걸 어떻게 배당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 천호동 1호 대표가 아니고 사내이사지요. 이재명, 그다음에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 볼 수 있는 이화영, 그 보좌관 출신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연결고리를 어제 발견한 것이고요. 또 말씀하실 말씀? 아니 뭐. 한번 더 말씀하세요. 뭐 자꾸 얘기해. 좀 이렇게 남아 있어야 또 취재하실 것도 거리도 있죠. 제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너댓 건 정도의 제보가 본물 터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금방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특검을 요구합니다. 뭐 곧 밝혀지겠죠. 뭐 검경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네, 하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짐,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 시장 개입이다. 민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냐. 막 이렇게 공격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거든요. 왜 공공개발이익 다 환수 못했냐. 왜 민간개발 허용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주니까 이게 바로 불로소득 공화국을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 못할 거 아니에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질의응답 있으신 분? 그 박선희 기사가 그 이재명 기사 측근을 보좌 주시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자제할까 생각합니다. 요는 빨리 수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부산에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고 어제 김만배 씨가 수사 과정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50억 원을 지급했는데 산업재해라고 판단을 했고 있다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5만 2,855개의 점포가 쓰러졌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들로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 자영업자 대책도 좀 물어봐 주세요. 이게 더 심각해 사실. 예.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여야는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면을 끌고 가려 합니다. 기회는 과연 누구를 향해 손을 흔들까요? 이거는 한판 대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해야 될 역할, 최선을 다하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정인 참고인 채택에 대해 매우 소극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방해하는 모습까지 여러 위원회에서 문재인 시즌2 합쳐서 문재명 정부를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실체를 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곽상도 의원이 당을 떠난 뒤에도 더 강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제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건이나 윤미향 의원의 건 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왜 묻는 거야 도대체? 곽상도 의원 관련 건을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논의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알리질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알려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회의 참석 대상자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들 문제잖아요. 아들 문제라서 나중에 왕이라도 됐냐 하는데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이제 얽히고 설킨 썩은 카르텔이 하나 둘씩 드러나며 대한민국 개발 역사상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고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시는 것입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습니다.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보시면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윤석열 후보 가족과 김만배 대주주 가족 간의 주택 거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우연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로또 당첨급의 확률이지 않냐 이렇게.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지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화도 걸어보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문이 잠겨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 좀 배지도 있고 한 말씀 하시죠 뭐. 네네. 강아지가 막 짖고. 후발주자에게 집중 표적이 되는 것이 1등의 숙명이겠죠.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당내 지지율 1위 후보를 향한 공세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과연 방어 전략은 어땠을까요? 영상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서로 백브리 잠깐 해주세요. 공약 회달 관련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관련해서 잠깐만 몇 개 질문 받아주세요. 아까 다 답변했지 않습니까? 정책 이해도가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는 그럼 앞으로 계속 좀 높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7월 초에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저희는 이거를 누굴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전문가 그룹에 있는 분들이 군대를 제대한 그 청년들을 상대로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이걸 지금 모은 거거든요. 인터뷰를 해서 얻은 결과라면 그 자료를 전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니 뭐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예, 예. 제가 말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예. 아니 40분에. 그저께 토론회에서 사흘 전에 주택 청약 가점, 네. 5점과 국민연금 크레딧 네. 그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그 자료가 예. 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젊은 저하고 사람들하고- 공약이 똑같이 된 거를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발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니 그 인터뷰하는 그 과정과 인터뷰 대상자를 저희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 아니, 공약에 인터뷰 도출되는 대상자 명단만 잔뜩 보내주시고 그 증거를 자료를 달라 그러시니까 아니, 그럼 그거를 뭐 아니, 저희가-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이거 그렇게 인터뷰를 안 하고 그러면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게 그거를 아니라 우리 자료를 유보님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굳이 왜 안 주시냐 이거죠.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날 분명히 저한테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뭘 주겠다고 한 겁니까? 그 서로 간에 그날 좀 그날 의견 그날 차이가 좀 영상 있는 남아 것 있으니까 한번 같은데. 보세요. 공약에 도출되는 과정을 아니 제가 보여주겠다고. 주도권이니까. 이해파가 안 된 상태에서의 김영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김정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건 모르면 내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게 502로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만하면 뭐 예. 그렇게 만만하면 뭐 저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네. 제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요컨대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안 하셨다가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 아니 그걸 후보님 같은 뭘 하셨겠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 답을 그냥 하시면 돼요. 아니 후보님이 할게 없었다. 가르쳐 주세요. 이걸 좀 하라고.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뭔지. 좋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관계 로비, 부패 아수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야 불문, 정재계 불문, 불법 관련들 싹 다 잡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견해가 같습니다. 완벽하게 서로 감싸주고 범죄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 현장, 문자 그대로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사실 국민의힘 쪽을 의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저를 자꾸 공격하고 의심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네, 이미 그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것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낙연 후보님께 여쭤봤는데 코끼리 얘기를 전체 그림이 그려질 거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그 국민들한테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정쟁거리로 만들어가는 데가 수사 사안인 것이 정쟁 사안이 아닌 것이죠.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콩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추 후보께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왜 추 후보님은 저한테 내부 총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 주도권 들어갑니다.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이 대법관이 퇴임 후 바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또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결 나올 때부터 대법원에서도 치열한 그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대장동 오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박영수 특검이 돼가지고 수많은 검사 중에 우리 윤석열 후보를 콕 집어가지고 수사팀장을 시킨 거는 박영수 특검하고 중수부 계실 때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지금 비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하여튼 그 진행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좀 아까 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같은 케이스 같은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그만두셨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그건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예, 뭐 그 정도. 지난번에 제가 대장동 게이트 이거 판검사, 연루된 판검사에 대해서 정말 썩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판검사를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저희 형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부친과 형님이 다 법관 출신 변호사 아니십니까?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 제가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 예? 그 수많은 비리가 나도 제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진짜 이야기해 볼까요? 그 밖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을 돌발 부록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곽상도 의원조차도 자신의 아들이 50억
이 퇴직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라 생각됩니다만 280만 원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뻔뻔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가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아들은 페이스북에다가 오징어 게임의 말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거 말이에요. 이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걸고 정말 벼랑에 몰린 사람들의 그 피 맺힌 한이 담겨 있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해서 주어진 일만 했다는데 50억을 받았다는 게 자신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기현 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징어 게임 많이 회자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대장동 게임이라는 말도 하더군요. 누군가에게는 대장동의 수익이 희열이었겠지만 대장동 주민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공공개발안에 숨어든 그 포장지 속에서 화천대유의 돈박성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 알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50억 원이 국민의힘이 한남동 공공개발을 저지해준 데 대한 국가성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잘못된 희대의 초유의 설계를 해서 그로 인해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4,040억 원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 당사자입니다. 자신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제 설계자로서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남의 책임이 이재명 열린캠프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말에 자신을 비유했었는데요.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비해 이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니까 되려 50억을 받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개 식용 문화의 상징적 장소와도 같았던 성남의 모란시장을 5년여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토론 등을 통해서 결국 정비했습니다. 잔인한 학대와 도사육,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유통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죠? 네네.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4마리고요. 네. 고양이가 이제 3마리. 네. 그 개를 데리고 다니면 이렇게 뭐 좀 인기가 좀 올라가는 뭐 그런 경향도 있는데 혹시 선거운동에 뭐 개를 이용할 생각은 혹시 조금 있으십니까? 어떤데요? 원래 선거운동은 뭐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온 가족이 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고양이도 다 저희 가족이니까 아빠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니까 걔네들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저기 개고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약 같은 것도 내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뭘 공약으로? 애견인들의 수건이거든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또
그 선택의 문제라서 네. 제가 뭐 지금으로 말하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식용 금지 방안 검토하라라고 지시하셨는데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개식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개식용 하신 적 없으시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 하시긴 하셨는데 오래전에 하셨어요? 네. 그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하거나 군을 지원하거나 군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창 시절만 해도 군대를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좀그 공직이나 뭐 기업에 들어가는데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군을 자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안 가면 좋은 직장 얻기가 어려웠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대기업 같은 데는 군 경험을 안 해본 놈이 어떻게 대기업 와서 일을 하냐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제 그 채용 가산점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이래서 아무래도 그 지원하거나 군을 지원하거나 군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의 취업 기회를 특혜적으로 보장하고 그만큼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의 취업의 기회를 잠식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뭐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니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페미니즘 탓이라는 윤 전 총장, 공부 제대로 하고 책임 있는 발언 하십시오. 돌봄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양육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는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본질입니다. 본인이 습관적 망언 제조기라는 사실을 각인시킬 뿐입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후보님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국민연금 크레딧이나 주택청약 가점이 아닙니다. 과거 존재했던 군 가산점 제도는 공시나 공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선별적 특혜가 아닌 보편적인 특혜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의무공무 병사들은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닌 의무공무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 복무자 가산점 등의 복무 후의 보여주기식 대우가 아닌 복무 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pressions I never give that keep me searching for
I've been to Hollywood, I've been to Redwood, I crossed the ocean for a heart of gold. I've been in my mind, it's such a fine line that keeps me searching for a heart of gold. And I'm getting old.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